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재벌그룹들도 지난해 수익성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자산규모 상위 10대 그룹 소속 84개 상장사의 지난해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95조 3천억 원과 48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3%, 2.5% 늘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SK와 LG를 제외한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8대 그룹 모두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최근 증시가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배당에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우선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유가증권 시장 주가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3개 종목이 우선주였습니다. 하지만 우선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의 진위 개수가 이 기간 32.4에서 43.4로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한국은 24.5에서 28.9로 악화돼 스리랑카에 이어 악화 속도가 5번째로 빨랐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주식 거래액이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온라인 매매의 4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2010년 3% 남짓이던 비중이 4년 사이에 8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이며 증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일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강동석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2월의 고용 지표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2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수출입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중국의 변동성 장세가 오늘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1960선이 위협받는 상황, 코스닥은 반면에 7거래일째 상승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연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 지표는 좋았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발목을 잡았죠. 게다가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급감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10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87포인트 하락한 196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67포인트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전강 후 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개장 이후 하락폭을 키우면서 1960포인트가 살짝 깨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나흘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424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 동참하고 있죠. 54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94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7거래 연속 강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7포인트 상승한 545선에 거래가 되고 있죠. 오늘 출발도 545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3월 들어 지수는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도하는 모습 보였으나 소폭이지만 매수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개인도 42억 원 매수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 6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해외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급등하고 있죠. 2%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8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1% 이상 밀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1.6%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통신주가 강하죠. SK텔레콤이 0.48%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도 좀 많은 상황인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9% 강폭 확보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나흘 연속 오릅니다. 3.9%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 보이며 3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 장 초반에 5만 원대 주가로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시가 대비 좀 밀리고 있습니다. 0.5% 약 보합권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서가 0.9%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젠이 2%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엔터준 SM이 2.3% 오르며 4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중반에서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60전 오른 1,06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역외시장의 상승분을 반영해 1,065원 30전에 출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보다 4원 70전 오른 건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요. 중국의 지표 부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증시 전망과 함께 IT 선호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IT계의 큰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올라FN의 이몽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증시 코스피는 1960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 대표님, 이번 주 증시 전망 키워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코스피는 상방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 코스닥은 저는 키워드를 분기 탱천하고 있다. 내재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은데 분기 탱천이라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잖아요. 이번 코스닥 상위 업종들에 보시면은 네. 뭐 서울 반도체든, 예. 그다음에 셀트리온 간에 각각의 이유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헬스케어나 게임이라든지, 뭐 LED라든지, 바이오 쪽, 환경, 제가 봐서는 시대의 명제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스닥 관련주에는 의외로 또 한 15년 이렇게 뭐 일부 업체들 보시면은 네. 업종을 이제 회사를 개업해서 오픈해서 한 15년 뒤면서 나름대로 그 핵심 역량을 쌓아온 업체들이 실적을 동반하면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네. 그런 점이 긍정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쪽에 와서는 저는 두 가지가 관통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그 부분 제가 아까 뭐 코스닥 분기 탱천했는데 네. 저 밑에 흐르는 관점은 저성장이라는 인식의 확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저성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중위험, 중수익 펀드 이런 쪽의 롱수 펀드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성장이다 보니까 배당을 위해서 보니까 우선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롱수 펀드들 간에 우선주들 간에 그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한국이 저성장되고 있다는 그런 딸려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는 보면은 부동산이거든요. 네. 정부 보시면 연초부터 뭐 엄청난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홍수를 이루고 거의 80%가 긍정적인데 조금씩 이제 부정적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이 뜬다. 그럼 자산가치가 올라오고, 자산가치 올라오면 저 PBR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산가치 부동산이 뜨면은 이사도 해야 되고, 돈이 흐르니까 주방 가구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가 지금 상반기 1, 4분기에 어떤 저성장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강력한 부동산 드라이브가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또 게임, 바이오, 환경, 엔터주까지 코스닥, 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난주 2000선 돌파 시도는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코스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제일 저는 안 믿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연말에 쓰는 증권사 하우스, 리서치 하우스들이 쓰는 네. 연말 리포트는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상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연말에 제일 쓰기가 싫은 게 또 그런 리포트예요. 제도 애널리스트 경험을 해봤고, 네. 뭐 기업 분석 실장, 리서치 센터 해봤는데 연말에 쓰는 리포트 치고 그 다음에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실적 다운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런 이제 1, 4분기 들어오면서 엄청난 실적이 하향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3월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4분기 떨어졌고 그럼 1, 4분기 왔는데 1, 4분기 실적은 아마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간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4, 4분기 저점, 1, 4분기 저점에서 2, 4분기가 나아지겠다는 기대가 있으면은 네. 2천선을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도 봤지만 그저 그럴 것 같고 단지 이제 환율이 받쳐졌으니까 네. 큰 대기업들은 좀 나은 편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2천을 넘어가려면은 확실히 2, 4분기부터 돌아서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실적이 발표돼야 되는데 발표되기까지 한 달 반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백 기간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런 본다면은 특히 또 하나는 뭐 외국인이 저는 뭐 그렇게 한국을 굳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수급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2천선 돌파는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런데 코스닥은 차별적 강세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중국도 부분은 성장이 정체돼 있고 네. 제가 보는 7.5%인데 뭐 거기는 뭐 그림자 금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하여튼 뭐 그런 중국도 이제는 일종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한국도 이미 뭐 다 아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코스피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시대에 맞는 시대 명제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뭐 헬스, 바이오 이런 것들은 결국 시대적 대세거든요. 그러면 인식은 정부 쪽에 강력하게 거기서 돌파가 되는 그런 쪽하고 아니면은 시대 명제에 맞는 뭐 바이오, 헬스, 환경 이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에 또 기대감이 있어야지 2천선을 돌파할 수 있고 또 2분기 실적까지 받쳐줘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2천선 돌파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5 부품 공장에 대한 화재 소식도 있었고 또 부품 폐기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당연하게 그 이야기를 부정하고 나섰었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부품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스마트폰 부품 업체를 말씀드리면은 네. 5년 전, 10년 전에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 부품 소재 업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 업체들 중에서 이미 도태되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허덕이고 적자 수준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스마트폰 업체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삼성전자가 저번 주에 이제 뭐 폐기설, 뭐 일요일에는 무슨 어떤 공장에 뭐 화재. 네. 근데 저는 왜 실체를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 관련 뉴스 풀은 간단합니다. 사상 최대, 사상 최고, 아니면 뭐 최대 MS. 이런 거 긍정적인 뉴스는 그렇고요. 부정적인 뉴스는 나오는 답변은 별 영향 없다. 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뭐 그렇게 믿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라는 게 스마트폰이 엄청난 어떤 IT의 총화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역사에 보면은 그 훌륭한 선조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 후손이 이렇게 빛을 못 발하는 그런 것처럼 큰 나무 밑에는 네. 큰 소나무 밑에는 큰 소나무에 가려서 밑에 싹들이 못 자라듯이 스마트폰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일종의 작년의 경공, 이제는 파이런가에서 제가 봐서는 엄청난 가격 단가 인하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자 마켓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금년에는 엄청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도태는 아니지만은 네. 적어도 영업이익률이 현재 평균 스마트폰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뭐 8%에서 5%, 9%다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들은 거의 뭐 2, 3%인데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 일부는 정가를 시킬 겁니다. 가격 단가를.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5% 언더가 된다.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몇 년째 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ROE가 5%고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IT라는 속성은 IT는 결국은 우리 생활에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는 성장 산업에서 생각하는데 그 업체 부품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5%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ROE가 또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투자할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밸류에이션상 디스카운트를 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저는 이게 적어도 한 2, 3년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2, 3년간 중장기적으로 IT 부품업체 영업이익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IT 부품업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보시면은 저번 주에 이제 또 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을 예. 이제 인하우스로 하겠다 때문에 근데 여러 가 봤을 때는 이 제가 5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IT 부품 산업 뭐 반도체 장비 소재 혹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뭐 줄세위가 아주 매우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줄세위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LG는 LG전자,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나름대로의 네. 자기들의 아군, 적군을 가르면서 아군 쪽에서도 또 거기서 또 나눌 거다. 그래서 엄청난 줄세위가 되면서 될 거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탑재되는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태블릿 PC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태블릿 PC가 팔아서 과연 돈 벌까? 저는 궁금해요. 삼성 태블릿 PC라는 게 스마트폰도 아니고 뭐 고정체인 PC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그 업체 그러면 그 들어간 부품도 결국 안 받거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ROE가 5% 나오고 영업이익 5%인데 거기에 들어간 소재 부품 업체들이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가 그래 너 단가 안 칠게 네. 줘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탑재되는 사람 평균 이익률이 낮아지면은 똑같이 동반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단 하나 이제 보시면 1사분기에 아마도 그런 서열화의 흔적이 나타날 거다. 그럼 뭐냐면은 누구는 좋아지고 이렇게 우군 아군 내에서 아군 내에서도 더 기여를 해. 그래서 퍼스트 밴드, 세컨 밴드에서 실적이 나타날 거다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아마도 차를 하시면은 앞으로 차 안에 엄청난 IT 제품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보다는 더 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IT 제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IT 네. 부품 쪽은 저는 스마트카 쪽은 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보다는 스마트카 부품주에 대한 IT 부품주에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5번째로 뭐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업체 간에 이제 통합 M&A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M&A 할 때 누가 주가 되고 누가 후가 되느냐, 네. 종이 되느냐, 그러면 주종관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퍼스트 밴드이면서 분명히 누군가가 암묵적인 지시를 할 겁니다. 누군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거기서 M&A를 주도적 뒤에 있는 업체들, 이런 줄세기가 강화가 되고, 탑재되는 그 부품이 들어가는 탑재된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서열화의 흔적, 그 다음에 IT가 다른 데로 컨버전스를 했을 때 한 동행업체, 이런 5가지 관점이 앞으로 5년간 일부분 어떤 투자자 분들은 이 종목 너무 좋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몰빵하다시피 해서 그 종목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IT는 기술력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이 말씀은 그래요. 뭐 어떤 종목 보시면은 뭐 제가 특별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네. 그 종목은 이건 뭐 엄청나게 할 거다. 그래서 삼성도 결국은 뭐 못 따라온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제가 봐서는 기술력만 가지고서 IT를 보는 시대는 아니라 결국 누군가 키워줘야 되고 누군가 탑재돼야 되는데 결국 한국 위에 나가서 업체들 중에서 IT 업체 중에서 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혹은 뭐 SK하이닉스를 제외해서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IT 부품주 이제 M&A를 통해서 주와 또 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SK 하이닉스 4만 원대가 마의 장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4만 원대는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저는 그 1사분기에 네. IT 중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산 주식이 두 종목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LG 디스플레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고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5% 이상 샀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첫 번째 메모리 시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황이 일부분 애널리스트들은 그건 뭐 완만한 가격 하락이야. 그래서 실적에 영향 없어라. 근데 저는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시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결코 싸지 않다. 뭐 제가 봐서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가 비싼 게 정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비교해서 SK에서 주가 싸다는 논리는 안 된다는 거죠. SK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비정선 높았으니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봐서는 외국인들이 그 SK 하이닉스만 안 살 것 같아요. 수급에 분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없고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제가 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화재 사건 났고 그럼 복원됐고 그럼 올해 1조 원대 순이익 그러면 뭐 4조 원대 영업이익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뭐랄까 SK하이닉스의 호재는 거의 없는데 네. 악재가 더 도드라지게 나온다. 이게 3분기 초까지 나오면은 결국은 뭐 제가 봐서는 4만 원대가 벽이 되는 건 뭐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논리로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현재 가격만 놓고 본다면 절대 싼 가격이 아니다. 이제 호재로 나올 수 있는 뉴스는 다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몽민 대표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IT에 대해서 한번 이몽민 대표님과 시장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라 FN 이몽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서울에 눈도 내렸어요. 그렇죠? 눈이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딱 녹더라. 역시 봄이 오는 데는요, 순간적으로 아무리 추워도요, 봄은 항상 이겨낼 수가 없죠. 자, 시장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요, 대세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금세 또 반등이 나오면서 그 조정 부분을 메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시장 한 10포인트대, 14포인트대 이렇게 뭐 떨어지고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미 봄과 여름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러한 조정이 우리는 좋은 매수 찬스가 들어왔다. 그런데 단순히 매수만 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종목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변화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올 한 해를 주도할 주도주들은요, 전부 다 4월 달에 나타납니다. 4월 달 1, 4분기 실적 발표 전후해서 기관들과 외국인 이미 세팅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정말 이 시장을 장악할 두세 배 갈 수 있는 종목들은요, 전부 다 4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 아직은 3월 달이죠. 어떻게 해요? 롤링 매매를 하자. 롤링 매매가 뭐냐? 짧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조금만 변화를 주고 포트의 중심을 좀 옮기는 이런 시간으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니 이슈 Y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 한 주간 이번 주 목요일이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네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가 춤추는 날. 춤을 추는지 안 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춤을 많이 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선물 만기가 여튼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자 합니다. 우선요,
긍정적인 점과 그리고 부정적인 점이 지금 현재 시장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두 개의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선 긍정적인 이슈를 우리 한번 체크해 보면은요. 첫 번째,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이 경기 지표가 전부 다 호조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표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좋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국의 전인대에서 GDP 성장률 7.5%를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또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들어온다면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정 부분 매도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2월달 말부터 계속해서 3월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충분히 기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긍정적인 시장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또 부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 분쟁이 조금은 가닥 실마리를 잡았다 했었는데요. 아직은 조금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크림반도의 의회가 이제 러시아로 편입될 수 있느냐. 편입되었을 때 미국과 유럽에 승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 유럽의 연합 속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새로운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남아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겠죠. 여튼요, 시장은 조정의 빌미를 찾을 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중국 부분에서 두 가지 이 악재가 있어요. 하나는요, 회사채 시장에서 태양광업체죠. 태양광업체가 차오나가 디폴트가 발생했습니다. 10억 위안입니다. 10억 위안. 10억 위안의 채권을 막지 못해서 디폴트가 나왔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폴트가 났을 때 중국이 철저히 방어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의 방어를 정부나 이 금융권에서 방어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가 나오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또 하나의 이 부정적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2월달 중국의 수출과 수입, 무역 수지 부분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았어요. 물론 춘제가 1월부터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2월달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중국의 긍정적인 GDP 성장률 7.5% 유지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국내 측면으로 들어온다면 역시 선물 만기의 변동성이 증가한다. 이번에는요, 선물 만기 매수 차익 잔고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베이시스 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만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현물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튼요, 선물 만기를 앞두고 있으면 이 파생의 흐름들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순간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여기와 연계돼서 합성 전략이라고 해서 옵션과 연계된 매매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은요, 지금 뚜렷한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월, 화, 수, 목 13일의 금요일보다 무서운 13일의 목요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분명히 목요일까지는 일정 부분 시장이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요 전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 상위군들은요 전부 다 선물 만기에 대한 일단 불확실성 제거가 사라지는 부분까지는요 일단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에는 분명히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삼성전자 포함이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일정한 상승폭이 제한된, 그렇다고 해서 하락폭이 좀 깊게 나오는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주 부분인데 코스닥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리고 지수의 상승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생겨 있는 자리인데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자리 543포인트부터 547포인트 중심선을 545포인트 정도 선에서는요 한 번쯤 그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더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는 업종들은 순환매가 나타날 타이밍 같아요. 즉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 선물 만기에 대한 우려로
박스권에 갇혀버렸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 욕구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기 이 543에서 547포인트 사이에서 일정 부분 갇혀 있다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두 갇혀 있는 부분에서 어느 한쪽은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느 한쪽을 뭐라고 봐야 되냐?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지표가 개선되는 업종들은 분명히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이번 주 타이밍이겠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번 한 주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단기 급등한 건설주 있죠. 건설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쉬어갈 타이밍입니다. 건설주들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폭이 컸죠. 이들 종목군들도 또한 이번 주에는 분명히 쉬어간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낙폭 과대 종목 중에 저가 대형주의 지표가 개선되는 이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한 종목들이 이번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 관련한 건자재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니까. 코스닥, 그간 서울반도체도 이제 5만원 넘어서 하는 선에서는요, 일단 물량 축소,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량 축소, 전부 다 단기적 이익 실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세 가지 뽑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표가 뭐냐면, BDI 지수입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 벌크선 운임 지수인데, 조선업과 세계 글로벌 물동량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12월 달 이후에 2300포인트가 10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반토막이 났는데, 최근의 흐름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엄청난 급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종목 하면 뭐 해운업종이나 조선업종을 들 수가 있겠는데, 해운업은 자체적인 기업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두더라도 조선업종은 충분히 반등 차례가 지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은행주들도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순이자 마진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의 어떤 지표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종,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이 급격히 생겼던 LGU 플러스 등의 통신주들은 지금 이번 주에 순환매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번쯤 들어갔다가 짧게 이익 실현하는 전략 한번 세워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4월이 되기 전까지는요, 단기적인 롤링 매매, 즉 7에서 10%, 길게는 15% 내에서 배트를 짧게 잡고 홈런보다는 1루타, 내안타를 노리는 투자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장 10시 남은 이슈와이는 마치겠고요.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다시 특징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성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상해 증시 출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050선이 깨졌네요. 네, 1%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철금속, 철강, 화학 등 원자재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 부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번 주 상해 증시 주간 증시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 8일 발표된 2월 수출입 증가율이 계절적 영향으로 엇갈리게 발표되면서 이번 주 주 초반 상해 종합지수는 좀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13일에는 중국 전인대 폐막 및 또 2월 중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상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표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월 수출입 지표가 엇갈렸는데 수출은 마이너스 18%, 수입은 10% 증가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원인부터 분석해볼까요? 네, 8일 발표된 중국 수출입 증가율 각각 마이너스 18%, 10%로
수출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고 수입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한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 2월 수출 예상치 하회 원인은 개선적 영향 및 높은 기저 효과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1월과 2월은 춘절 연휴 때문에 반복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춘절이 작년보다 9일 정도 빨라지면서 2월 상품이 2월에 앞당겨졌고 또 이는 2011년에도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2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에는 또 대홍콩 허위 수출 무역 증가로 인해서 수출 증가율이 좀 20%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영향도 크다는 판단인데요. 따라서 1분기 수출입 지표는 3월 정상 수치가 발표됐을 때 누계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좀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반해서 2월 수입 증가율은 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1월에 이어서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월과 2월 수입량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구리, 철강석, 원유, 강제 등 상품 수입량 수준이 1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 그 PMI 지수가 하락하면서 사실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상품 수입량 증가 및 또 수입 가격 하락 원인은 수요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일시적인 융자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특히 최근에 위안화 절상 기조가 약해진다는 점도 이와 같은 그 구리 등과 같은 그러니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융자 상품들이 좀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품 선물 시장에도 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3일 폐막되는 전인대 소식과 함께 또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또 중국 증시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선의 멘토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확실하게 조금 지수가 오늘 조금 잘 갈 줄 알았는데 흔들립니다. 그럼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동시만기 이전인데요. 동시만기 효과 아무래도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포인트가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잘 지켜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로 좀 엔터주 보기 전에, 엔터주는 아니죠. 엔터 게임 여러 가지 갖고 나왔는데, 보기 전에, 지금 시간 제가 종목 상담을 같이 받고 있죠. 문자를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제 방식대로, 제 스타일대로 살펴봅니다. 수급 위주로 보고요. 그 다음, 실적과 차트 같이 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빨리빨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엔터주 가지고 나왔고요. 게임주, 카지노주. 오늘 놀자주 위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터주입니다. 자, 오늘 SM이요. 5만원을 갑니다, 여러분. 네, SM 5만원을 갑니다.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요. 5만원 찍었네요. 5000, YG엔터요. 올라가고 있고요. 키스트. 야, 김수현 호가 굉장합니다. 키스트 덕에 이 친구도 가고 있습니다. 농심도 가고 있습니다. 자, 키스트가 아니고 김수현 때문에요. 그리고 JYP엔터 급등. 초록배는 다 잘 가고 있어요. 로엠만이 잠깐 쉬어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 SM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서울반도체처럼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반도체 가격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SM 볼게요. 자, 주가가 조금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5만 100원대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세요. 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쉬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빠졌을 때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을 때 포인트 놓치지 않고 매수해야 된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추천을 드렸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추천 드렸어요. 그리고 쫙 날아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수익이 나오고 계실 것 같네요. 네, 정말 좋네요. 우리 엑소 친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시대, 이때가 바로 소녀시대 딱 앨범 발표 시즌입니다. 미스터. 그때부터 해서 주가 급등 중입니다. 자, YG엔터도 볼게요. 자, YG엔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더 올라갑니다. 오늘도 1.2%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렸던데, 이때 한번 추천드리고, 이때 잘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추천드릴 때마다
손주가 이탈했는데 제가 가져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상관없다고. 방송에선 제외하지만 가져가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무슨 효과죠? 투애니언 효과인가요? 아닙니다. 싸이 효과 아닙니다. 엔터주 전반에 걸친 상승인데 사실 싸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싸이 앨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요. 더 갈까요? 싸이가 앨범 발표하는 순간 더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키스트입니다. 자, 우리 김수현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주면서요.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3월부터 해서요. 1,500원 하던 게 2,300원까지 오늘 상한가. 자,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따라갈 수가 있나요? 이거 그냥 버리세요. 네, 더 이상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매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축제일 뿐이지 지금 어떻게 매수 들어갑니까? 조정 나올 때 들어가죠. 조정 나올 때. 차라리 조정이 나올 때 뭘 보고 SN 같은 거 조정 나올 때 그때 이용하셔가지고 따라가셔야지. 이런 거는요. 라인상으로 볼 때 다시 내려온다면은 그렇죠? SN 같은 거 볼 때 다시 내려온다면 SN은 어느 포인트 잡아드리죠? 요런 포인트처럼 내려올 때 그때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좋긴 한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걸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엔터준 잠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게임주 보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이요. 지금 뭐 게임빌, 컴투스 등등 2차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 약간 쉬어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 양상이에요. 자, 그리고 N소프트 역시나 가져가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잘 오르다가 약간 내려앉았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썬데이 토즈가 오늘 또다시 급등을 합니다. 2만원 갈 수 있을까요? 대단하네요. 애니팡투 효과.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추격 매수 가능할까요? 역시나 좀 불안합니다. 차라리 매수를 하려면 그래도 안전한 N소프트 같은 종목 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추천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말씀드렸죠? 매도하지 말고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고 계신 분들 지금 수익이 몇 프로 나고 있죠? 한 7% 나고 있을 거예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N소프트 차트를 보자면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제가 바닥에서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그렇죠? 요네 추천드렸어요.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쫙 잘 가고 있는데 이 더블트 패턴 자체 나와주면서 수급까지 괜찮아 양호해지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N소프트는요. 지금 매수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고요. 연말까지 보건데 30만원까지는 이 정고점 분명히 뚫습니다. 이 갭을 메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30만원 말씀드리죠? 블레이드 앤 소울인가요? 블레이드 앤 소울 일본 진출 효과도 있지만 그거 말고 뭐죠?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리니지 모바일 말씀드리잖아요. 카드게임 말고 MMORPG식의 모바일 말씀드립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걱정 마시고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다른 게임 볼까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임빌 보고 싶어요. 자, 게임빌 컴퓨터 같은 종목이죠? 보겠습니다. 자, 게임빌이요. 주가 쫙 튀어 올라갑니다. 이전에 추천했을 때가 네, 여러분 이때였을 겁니다. 네, 요때쯤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컴투스를 가지고 추천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요? 정책 불안감이요? 아무리 정책 떠들어봤자 이제는 주가에 반영도 안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상승 쪽 나올 수 있는데요. 역시나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 조정이 나올 때 6만원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이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자, 다음 카지노 보겠습니다. 놀자주 특집이에요. 놀자주. 자, 파라다이스 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에서 볼 때 파라다이스 지금 급등을 합니다. 며칠째죠? 빨간불 계속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자면요. 파라다이스 주가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왜 가죠? 뭐 영종도나 뭐 제주도 복합 리조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 급등을 합니다. 또 하나 중국 드랍률 증가 요금은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 급등하는데요. 올해 계속 갈까요? 더 갑니다. 그러면 흐름을 볼 때요. 큰 흐름을 좀 주봉상으로 좀 살펴보니까 네, 조금 늦게 떴네요. 자, 주봉상으로 볼 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 자체는 어디입니까? 주봉상 20주선 깨고 내려가는 포인트잖아요. 요런 포인트잖아요. 요런 포인트. 여기도 좀 잡히네요. 여기도
터치 살짝 한 번 했고 요 포인트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은 얼마인가요? 요 라인을 잡자면 다음 라인은 얼마인가요? 3만 원 깨고 내려갈 때가 그렇죠? 깨고 내려갈 때 요 포인트 다시 올라갈 때 최고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요 포인트가요. 그 포인트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 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요, 약간 조금 기다려보시라 말씀드려보고요. 뭐, GKL도 좋긴 한데, 파라다이스만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요,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 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자, 로만손이 9,050원에 매수했었는데요. 고가 기준으로 해서요, 4% 이상, 네, 수익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만손.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는데 더 가져가도 된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특성상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루멘스인데요. 루멘스도 지난주 금요일날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고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손절 처리할게요. 좀 밀리네요. 손절가 이탈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J 헬로비전 추천드리자마자 대박 쳤죠? 자, CJ 헬로비전도 역시나 축하드립니다. 더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송 특성상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 털었어요. 여러분, 싹 털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3개 수익 실현하고요. 1개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회복하고 있죠. 장이 좋아지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프로야구 얘기를 해볼까요? 프로야구. 여러분들 치맥 좋아하시죠? 하림입니다. 자, 할인 갖고 나왔습니다. 매출 확대 3월 29일부터 프로야구 개막합니다. 주가요? 상관 있나요? 연관성 있나요?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프로야구 시즌 때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초반기엔 특히나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요, 4월 달에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2분기 실적 좋죠. 1분기 AI 조류독감 이런 거? 아니요. 닭이 없어요, 시중에. 조류독감은 잠잠해졌는데 시중에 닭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닭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쵸? 네, 효과를 볼 거예요. 그래서요, 할인은요, 매수가 좀 바로 잡아드릴게요. 5,63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네, 플러스 3%죠.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는데, 제가 또, 나중에 또, 목표가 이상 가도 가져가라 사인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일단 매수해 보시고요. 좋은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할인까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1960선이 깨진 상황,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